안녕하세요, 유랑인입니다. 오늘은 리눅스에서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명령어들을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어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리눅스에서 입력과 출력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리눅스 입출력 스트림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리눅스 입출력 스트림에는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인, 스탠다드 아웃, 스탠다드 에러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처음 듣는 단어일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리눅스에서 명령어를 실행하는 환경, 현재 로키 리눅스 9의 경우 배시 쉘이라고 하는데 이 쉘과 프로그램이 상호작용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하니까 더 어렵죠? 일단 예제를 보죠. DNF 명령어를 사용해서 뭔가 설치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서 우리는 Y와 N 중에서 어떤 것을 입력할지 결정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DNF 프로그램과 제가 한 상호작용이죠. 이 상호작용을 위해 리눅스가 입력을 받았는데 이때 사용한 데이터 스트림이 바로 스탠다드 인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쉘에서 키보드로 무언가 입력한다는 것은 리눅스의 스탠다드인에 뭔가 입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DNF에서 보면 이렇게 화면에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스탠다드 아웃 출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없는 명령어라고 하거나 권한이 없다고 나오는 이런 문구들은 오류잖아요. 오류는 별도로 스탠다드 에러로 출력됩니다. 스탠다드 아웃과 스탠다드 에러 둘 다 화면에 나와서 우리는 같은 줄 알았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따로 구분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리다이렉션과 파이프 같은 개념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리눅스에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사용하는 스탠다드 아웃과 스탠다드 에러를 리다이렉션 할 수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 실행 시에 스탠다드 아웃으로 출력한 것과 스탠다드 에러로 출력한 것을 화면이 아닌 다른 장소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A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실행 결과는 OK.txt로 오류는 전부 error.txt로 리다이렉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류만 error.txt로 모이게 되고 서버 관리자나 프로그래머는 이 오류만 분석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이번에는 B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B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난 결과 스탠다드 아웃을 C 프로그램에 입력, 스탠다드 인으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C의 결과, 스탠다드 아웃을 D의 스탠다드 인으로 연결할 수도 있죠. 이렇게 아웃풋과 인풋이 서로 연결되어 마치 데이터가 관을 통해 흘러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를 파이프라고 부릅니다. 정리하면 리눅스에는 스탠다드 인, 스탠다드 아웃, 스탠다드 에러를 사용해서 파이프를 구성하거나 이를 리다이렉션해서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랑이는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이유는 오늘 알아볼 명령어가 이와 관련이 매우 많기 때문이죠. 처음 배울 명령어는 echo입니다. echo는 단순하게 스탠다드 아웃으로 주어진 문자열을 출력하는 명령어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쉘을 사용 중이니까 스탠다드 아웃으로 출력한다는 것은 결국 화면에 출력되는 거겠죠. 한번 해봅시다. echo 유랑인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우리가 예상한 것 그대로 됐죠. 이 echo 명령을 사용해서 변수의 값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대문자 패스 변수는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특수 변수인데요. 어떤 특수 변수인지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변수에 담겨 있는 값이 있는데 이 변수 값을 출력하려면 앞에 달러 표시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이렇게 패스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출력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패스 변수 값이 스탠다드 아웃으로 출력된 거죠. 우리가 앞에서 스탠다드 아웃 같은 데이터 스트림을 리다이렉션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리다이렉션은 이렇게 합니다. 에코 헬로 뒤에 뭔가 기호가 있죠. 정확한 이름은 라이트 앵글 브라켓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크기 비교에 사용하는 수학 기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화살표 머리처럼 생겨서 방향을 표시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기호 뒤에 파일 이름이 있습니다. 즉, 앞 명령어의 스탠다드 아웃을 aaa.txt로 보내겠다, 리다이렉트 하겠다는 뜻입니다. 실행하고 ls로 파일이 생겼는지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빔으로 파일을 열어보면 정확히 설명한 대로 실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빔을 종료하고 이번에는 내용을 바꿔서 리다이렉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aaa.txt 파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용이 추가되는 걸까요? 덮어 써지는 걸까요? 빔으로 파일을 열어보면 덮어 써진 것을 알 수 있죠. 일단 빔을 나가겠습니다. 파일을 덮어 쓰지 않고 파일 끝에 내용을 추가하고 싶다면 이렇게 라이트 앵글 브라켓을 2번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파일을 덮어 쓰지 않고 스탠다드 아웃 출력을 aaa.txt 파일 끝에 추가해 줄 거예요. 실행하고 확인하면 네, 정확하게 의도대로 실행되었습니다. cat은 concatenate를 뜻하는데 말 그대로 연결하다, 합친다는 뜻입니다. 즉, 입력을 합쳐서 스탠다드 아웃으로 출력한다는 거죠. 무언가를 합친다는 거니 테스트용 파일이 여러 개 있어야겠죠. 그래서 bbb.txt 파일을 간단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cat 명령어를 입력하고 뒤에 파일 2개를 써줍니다. 이대로 실행하면 두 파일의 내용이 합쳐져서 스탠다드 아웃에 출력되어야겠죠. 실행해보면 실제로 화면에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스탠다드 아웃을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ccc.txt 파일에 저장되겠죠? 실제로 실행 후 확인해 보면 두 파일 내용이 합쳐져서 저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쳐야 하는 파일이 한 개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개를 합쳐서 그대로 스탠다드 아웃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저 파일 내용을 스탠다드 아웃에 출력, 즉 화면에 출력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실행해 보면 이렇게 파일 내용이 그대로 쉘에 나옵니다. 그래서 파일을 편집할 필요가 없을 때 단순히 내용만 확인하고 싶을 때는 빔 대신에 cat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실전처럼 조금 더 복잡한 파일 보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자주 다룬 etc 아래의 sudo.conf 파일을 cat 해봅시다. 이 파일은 루트 소유니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겠죠. 이렇게 비밀번호 입력하고 실행하면 파일 내용이 스탠다드 아웃으로 쭉 출력됩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서 cat으로 보는 것보다 빔으로 열어서 보는 게 더 편한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일단 화면이 난잡하니까 클리어 한번 하고 아까와 같은 명령어인데 뒤에 버티컬 바, 그리고 grep, 대문자 P로 시작하는 플러그인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오늘 강의 인트로에서 제가 스탠다드 인 아웃 에러를 설명하면서 리다이렉션도 있지만 파이프도 있다고 했죠? 이 버티컬 바가 파이프처럼 생겼죠? 네, 맞아요. 이번에는 파이프를 이용해 볼 겁니다. 파이프는 제가 아까 앞 명령어의 출력을 뒷 명령어의 입력으로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cat으로 파일 내용을 스탠다드 아웃으로 출력하게 되고 다시 이것을 grep에 스탠다드 인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grep 명령어는 뒤에 플러그인을 지정했으니 입력된 스탠다드 인에서 플러그인이 들어간 줄만 스탠다드 아웃으로 출력할 거예요. 결국 이것을 한 번에 정리하면 sudo.conf 파일에서 플러그인이 들어간 줄만 화면에 출력된다는 거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어때요? 빔으로 열어보는 것보다 파일의 특정 부분만 확인하고 싶다면 이게 더 좋아 보이죠? 그런데 파일을 자세히 보니 샵으로 시작하는 줄이 있고 플러그인으로 시작하는 줄이 있어요.
플러그인으로 시작하는 줄만 가져오려면 이렇게 앞에 circumflex 기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 기호의 정식 명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ircumflex인데 보통 캐럿이나 머리에 쓰는 모자 같다고 해서 hat, cap 등으로 부릅니다. 저도 circumflex라는 공식 이름보다 캐럿으로 많이 부릅니다. 아무튼 실행해보면 정말로 플러그인 단어로 시작하는 줄만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출력 결과를 파일로 리다이렉션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실행하고 확인하면 당연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캐럿을 지우고 앞에 V 옵션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V 옵션이 없을 때는 화면에 플러그인이 들어간 줄만 나왔죠? 이건 반대로 플러그인이 없는 줄만 나오게 됩니다. 실행하면 엄청나게 많은 줄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설정 파일에서 샵으로 시작하는 줄은 의미가 없는 줄입니다. 설정을 좀 더 편하게 하라고 설명, 주석을 달아준 거죠. 즉, 실제 설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줄입니다. 그래서 실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만 보고 싶다면 샵으로 시작하는 줄은 빼고 보면 될 겁니다. 일단 화면을 정리하고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면 샵으로 시작하는 줄만 빼고 나오겠죠. 실행하면 샵으로 시작하는 줄을 빼고 진짜 설정만 남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공백 라인도 나오는데 이마저도 여러분들이 파이프를 한 번 더 활용하면 없앨 수 있겠죠. 이건 숙제입니다. 제가 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테일 명령어입니다. 테일 명령어도 이름처럼 매우 단순합니다. 스탠다드인으로 들어온 내용 중에 마지막 10줄만 다시 스탠다드 아웃으로 출력합니다. 즉 이렇게 명령을 쓴다면 sudo.conf 파일의 마지막 10줄이 화면에 나오겠죠. 실제로 실행해보면 정말로 딱 10줄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5줄만 보고 싶어요. 이럴 땐 n 옵션을 붙여주면 됩니다. 만약 20줄을 보고 싶다면 n20을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파일 끝을 보는 게 뭐 대단하다고 유랑인이 알려주는 걸까요? 이는 바로 로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그는 시간 순으로 시스템이 어떤 일을 했다고 기록하는 단순한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로그 파일을 분석하면 어떤 오류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이 정상인지 아닌지 알고 싶은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가장 마지막에 찍힌 로그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의 경우 파일 끝을 볼 필요가 생기죠. 리눅스에서 시스템 로그는 여기 바 로그 안에 메시지스에 남게 됩니다. 실제로 마지막 줄을 보면 이렇게 로그가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20줄만 보고 싶다면 이렇게 옵션을 붙이면 되고요. 그런데 이 로그를 보다 보니 마지막 20줄 중에서 커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로그를 좀 알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파이프 하나 더 써서 그래프로 커널 들어간 줄만 뽑으면 되겠죠. 만약 마지막 20줄 중에서 커널이 들어가지 않은 줄만 보고 싶다면 V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어때요? 유용하죠? PS 명령어는 말 그대로 프로세스의 스테이트, 즉 상태를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윈도우로 치면 작업 관리자에서 프로세스 목록을 볼 때가 있죠? 이것과 같습니다. 리눅스에는 이렇게 ps-e 옵션을 사용하면 모든 프로세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F 옵션을 추가하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필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죠? 이럴 땐 가장 상위 줄을 보면 되니까 이렇게 파이프를 써서 헤드 명령어로 가장 윗줄을 가져와 봅니다. 가장 윗줄의 설명을 보니 ps 명령어로 알 수 있는 게 프로세스를 실행한 사용자, 프로세스 ID, 프로세스의 부모 ID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ps 명령어에는 다른 옵션이 있는데 바로 AUX입니다. A는 모든 사용자의 프로세스, U는 사용자 정보도 같이 보여달라는 것이고
X는 현재 쉘에서 실행 중이지 않은 프로세스도 포함해서 보여줍니다. 실행해보면 이렇게 프로세스 목록들이 나오죠. 똑같이 헤드 명령을 사용해서 살펴보면 EF와는 다르게 부모 프로세스 아이디는 나오지 않지만 CPU와 메모리 사용률이 같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프로세스를 보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바로 답이 나오죠. 이렇게 파이프를 이용해서 그래프해주면 되겠죠. 방금 전 우리는 프로세스 목록을 볼 수 있는 PS 명령어를 알아봤는데 좀 더 윈도우의 작업 관리자 스타일로 알아볼 수 있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바로 탑입니다. 실행하면 뭔가 작업 관리자와 유사한 것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CPU 사용량이나 메모리 사용량 등이 나오죠. 여기서 Shift P를 누르면 CPU 사용량에 따라 정렬을 해주는데 사실 지금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 화면에는 변화가 없네요. Shift M을 누르면 메모리 사용량에 따라 이렇게 정렬됩니다. 메모리를 많이 쓰는 게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Shift T를 누르면 시간순으로 정렬되는데 이건 CPU를 사용한 총 시간순입니다. 종료는 Q를 누르면 할 수 있는데 실행을 중단하겠다는 의미의 Ctrl C를 눌러도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df 명령은 디스크 풀이란 뜻으로 말 그대로 디스크에 남은 공간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실행하면 사용된 용량과 남은 용량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숫자들의 단위는 뭘까요? 알기 어렵죠? 그래서 H, Human Readable입니다. 즉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게 단위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하면 단위가 같이 나와서 훨씬 알아보기 쉽죠? 그런데 보니까 윈도우와 다르게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마운트 장소라는 게 있습니다. 윈도우와 다르게 드라이브 기반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리눅스의 실제 디스크가 어떻게 볼륨에 매핑되는지 그리고 해당 볼륨을 어떻게 마운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시간상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없으니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제 위치가 홈 디렉터리 안에 유랑인 안에 CMD에 있거든요. 이 경로는 여기 마운트 포인트에서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사실 저는 이거라고 쉽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땐 df 명령 뒤에 이렇게 점 하나를 찍어서 현재 디렉터리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 실행하면 정확한 마운트 위치도 알려주고 남은 용량이 15기가라는 것도 알려주죠. 앞서 우리가 디스크의 남은 공간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현재 디렉터리가 사용한 총 용량은 어떻게 알아볼까요? du, 디스크 usage 명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뭔가 숫자가 나오는데 단위가 없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H 옵션을 주면 12KB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디렉터리에 파일이 많이 없다 보니 etc 디렉터리의 사용 용량을 한번 알아봅시다. 22메가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화면에 출력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보면 이렇게 etc 안에 특정 디렉터리들의 용량까지도 보여줍니다. 이런 거 필요 없고 저는 총 용량만 알고 싶으니까 파이프로 테일 그리고 한 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한 줄만 보여달라고 했는데 여러 줄이 나왔죠? 강의 영상 처음에 스탠다드 아웃과 스탠다드 에러가 다르다는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실제로 스탠다드 아웃은 이 마지막 한 줄이고 나머지는 모두 스탠다드 에러입니다. 즉 명령어에서 지정한 숫자는 스탠다드 아웃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오류기 때문에 꼭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화면에 나온 거예요. 아무튼 오류의 원인을 보니까 권한이 없다는 거네요. 권한이 없으면 관리자 권한으로 한번 실행해 보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말끔하게 실행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쉽죠? wget은 웹get에서 유래했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웹에서 무언가를 얻는, 즉 다운로드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리눅스에서 wget을 치면 없는 명령어라고 나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용량이 엄청 작은 핵심만 들어있는 로키 리눅스 미니멀로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 다른 버전 받아서 리눅스를 설치해야 하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필요 명령이 없다면 설치하면 되죠. 이렇게 DNF를 통해서 wget을 설치할 건데 뒤에 Y 옵션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 Q 옵션이 있습니다. 이 Q 옵션은 quiet로 조용히, 즉 화면에 난잡하게 출력하지 말고 조용히 설치해 달라는 뜻이에요. 실행하면 원래는 패키지 설치할지 물어보고 이것저것 진행 상황도 알려줬지만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설치만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이제 설치했으니 실행을 해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없는 명령어가 아닌 너 무언가 잘못 입력했어 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명령어는 어떻게 쓸까요? 간단하게 뒤에 다운로드하고 싶은 주소를 쓰면 됩니다. 저는 네이버 주소를 써볼게요.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파일이 다운로드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ndex.html로 저장됐다고 하니 이를 빔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이버 첫 화면 HTML 태그가 잘 보이네요. 타르 명령은 테이프 아카이브의 줄임말인데 테이프 드라이브 백업을 위해서 만든 명령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파일을 한데 묶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파일을 한데 묶는 용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압축 도구들은 파일을 한데 묶기도 하지만 용량도 줄여주거든요. 즉, 타르는 사실 압축 도구가 아닙니다. 그저 여러 파일과 디렉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리눅스에서 압축은 어떻게 할까요? 리눅스에서는 지집을 사용하는데 파일들을 바로 지집하지 않고 타르로 뭉친 다음에 이 타르를 지집으로 압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 압축 파일들은 확장자가 .taru, .gz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지집으로 먼저 압축을 풀어 타르 파일을 얻고 이 타르 파일을 다시 풀어주면 됩니다. 일단 타르 명령을 한번 실행해보면 없는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DNF로 설치하면 되겠죠? 이제 연습을 위해서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엔진X 공식 사이트로 가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들어간 다음 스테이블, 안정화 버전을 오른쪽 클릭해서 링크 주소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이 주소를 wget 뒤에 붙여 넣어줍니다. 참고로 퍼티에서 붙여 넣기는 오른쪽 클릭입니다. LS로 한 번 더 다운로드가 잘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압축을 한번 풀어볼 건데 ZXVF 옵션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Z는 지집을 의미합니다. X는 extractor, 추출하다, 압축을 푼다는 뜻입니다. V는 벌버스로 자세하게 진행 상황을 보여달라는 뜻이고 F는 이 옵션 뒤에 파일명, 그러니까 압축을 풀 파일명을 적겠다는 뜻이죠. 즉, 다 합치면 뒤에 적힌 지집으로 된 타르 압축을 풀 건데 자세하게 보여달라는 거죠. 실행해보면 파일들이 쭉 나오고 끝나게 됩니다. 압축이 풀린 거예요. LS로 확인해보면 폴더 하나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폴더 내부를 확인해보면 이렇게 압축 풀린 게 보이죠? 압축 풀기 연습을 위해서 폴더를 일단 삭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압축을 풀 때 V 옵션을 빼보겠습니다. V 옵션은 자세하게 보여달라는 것이었거든요. 빼고 실행하면 바로 다음 명령어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압축이 풀렸는지 확인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V 옵션은 화면에 자세하게 표시해달라는 건데 이를 하지 않았으니 실제로 압축은 잘 풀고 있었지만 그저 화면에 보여주지 않은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리눅스에서 스탠다드 인, 스탠다드 아웃, 스탠다드 에러의 차이를 이해했고
이를 리다이렉션 하거나 파이프를 통해서 다양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상태 확인, 디스크 사용량도 알 수 있고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압축도 풀 수 있습니다. 이제 리눅스에서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는 상태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걸 해봐야겠죠?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랑인이었습니다.